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중국 경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 우리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를 우리가 유의 깊게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예. 분석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올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부터 좀 어떤 성적을 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7일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9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6.1%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작년 그 최고조에 달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당초 목표로 한 6% 초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켜낸 것인데요. 작년 중국의 GDP는 99조 865억 위안,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6,700조 원이었고요. 중국의 1인당 GDP는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일경이라는 단위가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죠. 익숙치 않은 단위잖아요. 일경 6,700조. 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른 나라 이 GDP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환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수평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미화 달러로 이제 비교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GDP가 이제 14조 1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중국 우리나라보다도 약 8.7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예.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로 이제 12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은 5조 달러로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한 3배가 좀 넘는 편이죠. 어쨌든 세계 2위다. 뭐 이것만 아셔도 예, 이렇게 아니 중국의 유럽 연합국을 하면 거기가 더 크긴 한데 예. 단위 국가 국가로서는 중국. 이제 중국이 2위입니다. 그것만 이해해도 좀 중국의 경제 규모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1978년 이제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국 경제는 장기간 이제 고도 성장기를 구가했는데요. 예. 1984년에 이제 가장 높은 15.2%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2010년에 이제 10.6%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요. 예. 작년 경제 성장률은 이제 천안문 그 유혈 진압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이 가해졌던 1990년 3.9% 이후에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던데요. 예, 그 17일 발표된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가 이제 1,465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 이제 4%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감소를 했고요. 예. 중국 출산율은 1980년대 반짝 그 반등을 한 이후에 30년간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중국이 최악의 기근 사태를 겪었던 1961년보다도 낮아진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인구 풍부한 네. 인구 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활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예, 이게 인구 감소가 뭐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하고도 좀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고학력 여성이 이제 늘면서 직업과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도시주택 가격 상승 등 그 가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처진다는 점도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요. 예, 중국도 그 맞벌이 부부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자녀 양육이 부담이 되고 그 교육비가 특히 상승하는 것도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고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채용과 임금 관련 여성에 대한 그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도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출산율 저하 노령화는 이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경제학의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저 몇 해 전까지는 중국이 출산율을 아예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예. 낳도록. 근데 이제 이 정책은 이제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중국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그 시중 자금이 경색되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채, 지방채 발행이 이제 대규모로 증가해서 정부 기관들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기업의 그 과잉 부채도 이제 중국 경제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기업 발행 채권의 채무 불이행률이 2017년 0.8%에서 작년 11.4%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민간 기업의 적자 비율이 2017년 11%에서 작년 10월 18%로 상승을 해서 2002년 이후 이제 최고 수준 높아졌습니다. 예. 지난해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합의를 봐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예. 예, 1단계 그 합의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자국 제품 수출을 늘리는 게 이제 골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신규로 부과한 1,200달러치에 대한 관세율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12월로 예고됐던 1,600달러 상당에 대한 15% 신규 관세 부과를 보류해 주는 대신에 올해부터 2년간 대중국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이제 증액시켜 주는 걸로 이제 급부를 챙겼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 분야 대중국 수출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고요. 예.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그 부품을 중국에다 수출하는 양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라서 예. 이번 미중 무역 합의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예, 중국에. 그렇죠. 예, 중국의 수출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야만 수출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가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으로 자꾸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하나 악재가 이란과 미국의 분쟁, 홍콩 사태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사태는 중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인 그 초경질유의 70 내지 80%를 수입하는 이제 최대 수입국으로서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군의 그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이란 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에 이어서 미국이 이란과의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에 나서면서 중국의 원유 수입에 이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예. 이란을 1대1로 유추기로 삼으려던 그 중국의 구상도 어긋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는 대만의 그 차이잉원 총통 재선도 이제 심각한 타격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그 재선이 그 난망해 보인 그 상황에서 이제 홍콩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반중국 감정이 이제 선거 결과로 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압박이 오히려 역풍을 몰고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이란 사태 그리고 홍콩 사태,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등 그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그 경제 환경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2020 우리 경제 전망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 수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중 그 수출 의존도를 좀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과제가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도 네.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예. 이런 걸 늘리는 걸로 대처하지 않으면 예. 올해 경제도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